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성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실 안녕할 수가 절대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요.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모습이 좀 안 좋았죠. 유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스에서 총파업을 하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올라가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이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들려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탈코스피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 물량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증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으로 국한시켜서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주식을 팔고 좀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또 이런 그 외국인들이 4천억 넘게 쏟아내는 것을 우리 기관들이 어느 정도 좀 받아줘야 되는데요. 또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는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지수 방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거의 전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수로 놓고 봐도 4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 전에 워낙 큰 폭으로 빠졌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빠진 폭이 크다라고 표현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1800선을 내준 채로 이제 1780선대로 밀려났다는 것 때문에 이제 1800선이 붕괴되면서 다시 1700 또 이러다가 1600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15포인트가 빠지면서 500선 회복하고 지켜낸 듯 하더니 힘없이 490선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래도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돈을 투자해보고 싶으시다는 분들께서는 종목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오이즈 윈터넷 그리고 LG U+ 이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화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1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 많이들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문자 상담 참여 지금부터 서둘러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던 만큼 이미 많은 분들께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서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 수가 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두 분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양순모 전문가님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종목부터 한번 풀어봐야죠. 세아제강이 오늘 첫 번째 종목인데요. 최병곤 위원님께 세아제강 91,200원에 2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아제강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매수 가격을 보니까 그 한참 돌파가 나오던 그 시점에 주식을 따라붙으셨다가 그 타이밍에서 매도를 못하시고 지금 물려버리신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아제강 같은 스타일을 추격 매수를 하실 때는 사실은 좀 더 길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주가가 어설프게 올라가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제일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력하다든지 우리 지금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크로젠이라든지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물론 그런 종목도 언젠가는 꺾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은 아예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어지간히 조정을 받아도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올 틈도 쉽게 주고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익을 되게 크게 내고 싶은 욕심에 상승이 이제 출발하는 예를 들어서 한 40, 50% 정도 오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섣불리 따라잡았다가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손실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종목은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닌데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버리면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아제강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만약에 9만원 넘어서 추격 매수를 하셨더라도 주가가 바로 안 올라가면은 바로 위험 관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아쉽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11월 달 초순까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8만 원대 이상부터는 상당히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반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라인을 쉽게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엔 결국은 반전 시 매도를 하거나 지금도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전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반전 기다리면서 7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위험 관리를 하면서
손절매 대응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계속 악화되면서 주가가 계속 깨고 내려가더라도 이런 경우에 그대로 물려 계시지 마시고 손실이 크더라도 끊어버리고 다음 타이밍을 다시 노린다든가 새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물리는 상황을 만들지는 마실 것을 그렇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사셨다가 제때 손절하지 못하시고 좀 장기로 이렇게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에 몰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넥센타이어입니다. 25,500원에 50%를 샀었다고 하는데 때마침 오늘 또 못 채하는 사람도 바로 그냥 오늘 아침에 이게 어제였나요? 넥센타이어 샀는데 주가가 좀 그렇다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환경이 3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될 전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고객이 그 기아차인데 기아차의 그 판매 증가와 또 2012년도부터는 타이어에 대한 성능 표시 또에 대한 이런 의무화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또 가격 또 품질 경쟁력이 많이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FTA 그 체결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이런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일단 그 수혜주로 본다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바로 또 타이어 관련주도 아니냐라는 이런 시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기업 이익이 서서히 좀 증가를 하고 또 경쟁력이 향상이 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꾸준한 호재 속에 놓여져 있는 이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외에서도 그 악재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비중이 좀 50%이시라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을 좀 더 줄이셨다가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60일선 자리에 온다면은 물량을 좀 더 줄여주시고 또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들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22,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 18,500원 구간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미주 제강입니다. 이거 570원에 30%를 갖고 계시는데, 감자 관련해서 조금 이게 좀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주 제강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연속으로 하한가를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감자라는 부분 자체가 저도 지금 방송을 하다가 또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물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감자를 하게 되면은 회사가 주주들한테 어떤 보상을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그 수익을 공유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주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가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전문가들이 보통 보면 투자를 하실 때는 기업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미주제강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감자 결정이 나버렸고 주가 자체는 당장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손실률도 이미 절반 이상을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하한가가 풀릴 때까지는 우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감자가 결정나는 상황에서 반전이 바로 들어오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좀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감자를 하고 나면은요, 상당히 좀 투자자들이 괴로운 상황을 많이 겪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감자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 상장이 된다든지 코스닥에 등록이 되면은 기업의 몸집이 상당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왕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라면은 좀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겠고요. 우선 어쨌든 간에 하한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보고 거기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신다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데 좀 길게 가실 것 같으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21,000원에 10%입니다. 네, 한국정밀기계. 자,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주당 순자산 가치를 보았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 주식을 처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요. 지금 한 18,0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18,600원인데,
주가의 청산 가격이 18,000원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주가 대비로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또 돈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단기에 대한 그 실적이 없더라도 몇 년간은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자금을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회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또 두려워하는 것이 또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감자, 또 이런 악재 공시를 좀 많이 버거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재 공시도 나올 일이 없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또 회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한 10% 정도이시라고 하면은 오히려 18,000원 이하의 가격을 줬을 때에는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요, 한 25,000원까지 열어드리는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국제강입니다. 오늘 제강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지요. 39,800원에 15%입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 업종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만 그 이상의 흐름을 개선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시장의 약세에 따라서 좀 많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형태의 진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께서도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듯해요. 왜냐하면 동국제강 자체가 흐름이 좋긴 했지만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장에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을 듯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단기간에 주가 반등이 좀 어려운 만큼 약간의 반전이 나올 때 거기서 좀 축소시키거나 매도를 해서 다른 좀 강한 종목으로 공략 타이밍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한 대응이 자신이 없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은 하락이 좀 과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갖고 좀 보유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방향을 잡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자의 기술이 굉장히 높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후자의 경우가 지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요즘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자, 부품 쪽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33만 원에 40%입니다. 네, 33만 원에 40% 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증시가 많이 불안하고 또 주가 조정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의 그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그 핵심 부품 업체로서 위상을 전혀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여기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한 그 성장성 지표 이게 보여주고 있고, 또 8월달 이후에 그 주가가 폭락했던 그런 시점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주가가 오르던 혹은 주가가 떨어지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금 현대모비스라는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일단 접근을 한다면은 일단 매수가 3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비중이 40%이고 또 시장이 또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싶다. 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오히려 33만 원 위 매수가 위 구간에선 정리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지만, 지금 구태여 지금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신규로 또 보시는 또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오히려 30만 5천 원짜리 왔을 때는 현대모비스도 관심권을 넣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단기적으로 우리 주시장이 급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TA 등 이 사업 업황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전화 연결 또한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한전기술, KTNG, 그리고 하임하트까지는 두 자릿수 수익이 나 있고요. 한섬도 역시 8%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평화전공은 소폭 빠져 있고요. 네,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 SDI까지 두 종목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급폭은 한 3%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지금 증시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거의 고하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은 5% 정도는 벌어도 번 게 아니고 또 잃어도 잃은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체감적으로 저는 들더라고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수익을 계속 주다가 또 지금은 마이너스로 밀려버린 상태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대로 NC소프트라든지 SO일 같은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그러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좋은 한전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기간에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즉 메이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보면은 안 좋은 내용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주가를 너무 과하게 높게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해서 좀 생트집 잡기라고 생각도 드는데 블록딜 얘기까지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하는지는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과거 14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쌍바닥을 잡으면서 9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글쎄 제가 한전기술의 대주주거나 아니면 채권단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오르는 시점에 굳이 거기서 블록딜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결국 주가를 평가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의 판단이고 매수 주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요소는 참고사항으로만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언론이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더 본인에 맞게 가공을 해서 참고하는 용어로만 사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의 매수도 계속 꾸준히 따라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좀 부담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 혼자서 종목이 상승세를 타거나 아니면은 강한 반등을 보일 때는 그것이 꼭 나중에 시장이 반전할 때는 또 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KTNG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제가 지금 포트에 편입한 것도 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KTNG나 한국전력을 편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은 아시다시피 증시가 강할 때는 또 오히려 조정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은 현재로서는 에너지는 상당히 강한 편이고 추가 상승도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신 투자자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다가 강한 상승이 한번 더 나오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은요,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아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새로 편입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같은 때쯤에 전문가분들이 종목 추천에 대해서 상당히 또 조심스럽고 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때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이 아무래도 투자를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종목을 어떤 한 가지 패턴이나 한 가지 틀로만 고정을 시켜서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 다양성의 전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기술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종목인데요. 조정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네오위즈 인터넷인데요. 최근에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형성됐다가
실제로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3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주가가 횡보하던 가격대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약세를 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조금만 먹고 팔 것인지가 결정이 날 듯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12%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내리면 오르게 돼 있고 오르면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완전히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상태가 아니다라면은 지금 오늘 하락이 컸다라는 것은 오히려 메리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때 거기에서의 공포감을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12,500원에서 13,500원 정도 수준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날 때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우선 제시를 해드립니다. 16,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추가 반등을 할 것인지 다시 빠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주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 매수를 했는데도 또 빠지면 그때는 손절 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손절가에 대해서 의미를 좀 명확히 이해하시고 또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순모 전문가의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이 한 3% 정도 빠져 있고요. LG와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한 5% 정도 빠져 있습니다. GKL이 좀 하락폭이 큽니다. 요즘 워낙 장세가 좀 급락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 전 종목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인 대응법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네, 우선 오늘은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한미 FTA에 대한 그 체결이 좀 관련이 돼서 또 많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경우에도 FTA에 대한 그 수혜주로는 볼 수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회사 중에서도 수출이 가장 많고 또 미국의 그 수출에 대한 그 비중이 35%에서 40% 정도까지 그 많은 회사인 만큼 분명히 수혜는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손절가 13,4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좀 보유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새로 편입할 좀 수익 잘 날 수 있을 만한 거 발굴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데리고 나온 이제 종목은 LG U 플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추천 사유로는 지금 최근 증시가 많이 불안하고 또 이제 뭐 유럽발 악재 그리고 또 장중에도 막 루머가 많이 돌면서 많은 이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변동성도 이제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과 또 신사업 개척을 통해서 이익 모델에 대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가 나왔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 LTE 가입자 수가 매일 1만 명을 증가를 하면서 또 핸드폰 요런 이제 신규로도 가입되고 있는 부분이 75% 그러니까 핸드폰 가입 가입자들이 75% 이상은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 만큼 4분기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또 마케팅 부분은 감각 상각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좀 다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2012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업적인 이익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놓을 수가 있는데요. 약 연말 배당 금액이 한 30% 정도를 가정했을 때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로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연말 배당과 또 불안한 증시에 대한 또 대안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오이즈 인터넷 LG U 플러스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제강 상담해드렸더니 부산에 계신 또 우리 애청자시죠? 양춘생 선생님께서 이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역시 저희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대구예요. 대구에서요. 아이고,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1800선도 내주고 그래서 서운하시겠습니다. 네. 걱정도 좀 되고 네. 해서 저는 주식 했는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갖고 예. 그래서 상담 하려고 전화 드렸어요. 예.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이요? 아이고, 지금 같은 시기에 왜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는 곳마다 많이 플러스 됐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종목들로 이렇게 돈을 많이 좀 수익이 났을까요? 저는 이제 우량주 쪽으로 해서 잘 모르니까 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0% 이익만 나면은 은행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소 뒷발치기라든가 그런 식이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10% 수익 그러면 지금 은행에다 1년 예금 맡겨놔봤자면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은 한 3% 남짓인데 3년 이상의 예금 이자가 떨어지는 건데 그거는 절대 적은 수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욕심 안 내고 그냥 제가 머퍼스에서 항상 이제 매도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 두산 인프란코 지금 한 30% 갖고 있는데요. 예, 가격은요? 2만 원대에 샀어요. 2만 원. 그다지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겨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정체되어가 있는 상태인데도 그냥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갖고 있었는지 한 25일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자, 두산 인프라코 한동안 기계업종이 조금 전 같지 않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굴착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긴축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바켓 리스크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재미가 없었던 종목인데 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도 상쇄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금은 지금 제가 한 50% 그냥 갖고 있거든요. 네. 다른 종목 한 개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지금 내려가는 장에서도 손해는 안 보고 있어요. 예, 다른 한 종목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다른 한 종목은 덕산 거 갖고 있어요. 덕산 하이메탈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따가 또 가능하면 덕산 하이메탈에 관해서도 언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덕산 거는 지금 이제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그 당시에 일이 좀 있어가 제가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냥 갖고 있는 상태고 손해는 지금 안 보는 상태니까 지금도 그냥 괜찮은 편이어서 그냥 장이 지금 많이 출렁거려도 괜찮을 안전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있는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를 지금 현재 현금을 한 50% 정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지금 조금 오늘 같은 장에 조금 많이 좀 내려가는 상태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안 그러면 자, 그럼 저희가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또 시간이 허락되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시청자께서 그 투자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초보라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고 또 주식 투자에도 직접 가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사실 초보 때 그 초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손실을 크게 보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손실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관리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각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우량주의로만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고요. 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현금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셔야 언제든지 시장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고요. 우선은 뭐 두산 엔프라코아 같은 경우에 종목 선택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계업종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좋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보면 꼭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보면 투자 타이밍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뭐 주가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요소도 사실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문의하셨던 대로 추가 타이밍을 한번 노리실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조금 더 많이 그 하락이 나오면 하십시오. 그래서 제 판단에는 한 16,000원대나 17,000원대 정도 진입하면은 거기 가서 충분히 서두르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좀 보유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은, 다시 타이밍 한번 잡아보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주가가 고가에서부터 너무 과하게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매수의 저점 매수가 많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것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면을 보시고 대응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건 좋은 투자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신 것 같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라고 믿겠습니다. 자, 다음에 SM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거 시가로 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오늘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상장이 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그 공모가 2배 이상의 가격대를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최근에 뭐 달렸던 그 엔터 관련주 SN과 뭐 JYP는 좀 하락세를 좀 면치 못했는데요. 우선 내일 시초가 매매를 진입을 하시더라도 일단 향후 뭐 YG 엔터테인먼트 또 관련 테마주도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 급락을 하면서 출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 주가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있던 뭐 SM이라든지 아니면 뭐 JYP에 이제 그 쏠려 있던 이런 수급 자체가 전부 다 YG 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물론 YG가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SM도 따라서 가는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한다면은 오히려 좀 거품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많이 바로 이렇게 그 시가 대비로 52,500원 요 구간대를 넘는다면은 서서히 좀 분할 매수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큰 낙폭으로 출발한다면은 오히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좀 맞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신규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52,500원 위에 대한 가격으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일모직입니다. 119,330원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셨나요?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동안의 하락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반전 포인트만 좀 잡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라면은 현재로서는 일단 한 1, 2주 내에 9만원대 초반권의 하방 경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가가 10만 5천원 정도에서 11만원 사이에 있는 그 전고점 라인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요소가 충족되기 전까지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게 주봉의 흐름이고, 이것이 이제 2, 3년간의 전체적인 흐름인데,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형태로 낙폭을 줄인 상태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무조건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하반 경직, 그 다음에 또 전고점 돌파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시겠고 우선 기존의 주식은 아직까지는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9,39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 이 매도 시점에 대해서 부탁을 하셨네요. 이 코덱스 레버리지 좀 이 상품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도 필요할 듯 싶은데 설명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 지수 연동에 대한 그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 이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일단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코덱스 인버스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익이 나는 이런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9,390원인데요. 일단 저가 라인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도 많이 불안하고 또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일단 저가에 잘 잡아두시긴 하셨는데 일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로써 이제 지수가 1800포인트를 일단 이탈을 한 흐름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단기 지수가 저점 라인이 보여지는 자리가 아마 1750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가상으로 지수가 1750포인트를 이탈을 한다면은, 현재 주가상으로는 아마 1200원 정도의 주가가 아마 놓여져 있을 것 같은데요. 1200원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그 차로 이제 갈수록 증시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880포인트까지는 이 주가는 일단 보유하는 걸 좀 이견을 드리겠지만 일단 1750포인트 이 구간대에 이탈을 한다면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가는 이런 전략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880포인트 자리에 들어가면은 동주가는 12,500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2,5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두시고, 그리고 12,500원에서는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다원시스인데요. 6,300원에 25%를 갖고 계십니다. 자, 다원시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꾸준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의 진행은 상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더 보유를 했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역시 그 길게 보시는 중기 추세의 차트를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그 추세 하향선에 도달만 하면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못 찾았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을 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김없이 이렇게 반전이 한 4, 5주 정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 종목의 기업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주들이 또 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모습을 따른다는 것은 상당히 내용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추세가 아직까지 약세고 시장의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면은요, 여기서는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나중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한다든지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을 때 바닥권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형태로, 바닥이 오랫동안 잡힐 때 매집하는 형태로 가신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더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일단 위험 관리를 하시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신다면요, 지금 손실 본 정도는 우습게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마크로젠을 보겠습니다. 45,550원에 15%입니다. 네, 우선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열심히 달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달리는 말에 또 올라타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 주가는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과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추이로는 일단은 뭐 조정을 좀 주고 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이 종목을 이제 매매하시는 비중이 15%시라고 하셨는데 이 15% 이상의
적으로 추가적인 이런 베팅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현재 비중으로만 좀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손절가는 아마 4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주들 그리고 삼성 또 의료 헬스케어 이런 관련주들에 의해서 좀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선 바이오주에 대한 그 투자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주가가 있어야 될 가격 그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4만 원 이탈을 한다면은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주가가 4만 8천 원 이상으로 주가의 가격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그 4만 8천 원에 대한 종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연고점 5만 900원대를 또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호석유입니다. 2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가격대로 추가 매수를 할까요? 하셨는데요. 자, 전문가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보다는 지금 손해가 나 있더라도 나중에 기업 가치를 보고 지금 더 사야 될 때다, 아니면 홀딩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팔 때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라인 자체를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부분,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또 투자자들한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소신껏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도요, 분명히 성장성이 좋고 앞으로의 주가도 흐름이 좋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 하지만 주가는 항상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대형주는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을 거야 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하락 나올 때도 급하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눈치를 못 채고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려 계신 경우에 중대형주에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대신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죠.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이전에 주가가 25,000원권 아래에서 있던 주식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1년 반 동안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큰 하락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낙폭이 커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서 다시 2만원권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이제 2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근데 20만원을 넘어가니까 더 이상 에너지가 축적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약세를 타면서 지금 대략적으로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17만원권을 계속 넘나들면서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같으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시장 자체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면은 기관들도 지금 보시면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죠. 결국은 여기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 금호석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주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하방 경직을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가 붕괴되면서 하락을 해버릴 경우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결국은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전기 전자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삼성전기라든지 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거나 아니면 이탈이 나오면은 과감하게 손절매 대응을 하시고 나중에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예,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분도 덕산 하이메탈을 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잘 됐네요. 얼마에 몇 프로 사셨습니까? 35,000원에요. 네? 30%입니다. 30%, 35,000원에 30%. 궁금하신 점은 뭘까요? 이제 실적도 좋고요. 네. 내년에도 계속 연계해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얘기들이 있고, 성장성도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TV 아무래도 관련해서 삼성전자와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전망이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샀는데, 좀 고점에 샀어요. 예. 더 성장하리라 믿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근데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계속 추락을 하네요. 저 모르는 악재가 있는지 전문가들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네, 뭐 전체 장이 흘러내리는 데야 버틸 개별 장사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덕선 하이메탈. 자,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면은 좋은데 시장 상황 영향 탓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 양순모 전문가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덕산 하이메탈은 최근 출시된 그 갤럭시 S2 LTE 그 부품을 좀 납품하는 업체죠. 그 스마트폰이 지금 뭐 대세로 좀 접어들면서 또 삼성전자 그리고 또 애플 이렇게 대표되는 그 휴대폰 업체들이 또 부품주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근데 여기에 부담스러운 것은 가격대에 올라온 그 삼성전자 이 자체보다는 부품 업체들이 오히려 더 가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투자적인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LTE 관련 그 수혜들 중에서 주가의 흐름이 가장 둔한 종목이 바로 이 또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뭐 LTE 네트워크와 그 관련돼서는 또 Y솔이라는 종목이 있겠고요. 또 케이스를 만드는 데에서는 또 신양이라는 종목이 있겠고, 또 배터리를 만드는 데서는 또 삼성 SDI, 또 카메라 모듈과 그 관련된 그 종목에서는 또 파트론, 또 연성 회로 기관을 만들고 있는 뭐 인터플렉스 등, 또 마지막으로 지금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재료를 만드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과 이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그 아몰레드 관련 업체 중에서 그 펀더멘털 대비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많이 집중받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들도 이런 이제 고평가되어진 주식보다는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진 이런 관련된 그 주식 쪽으로 좀 많이 그 수급이 많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아몰레드 산업에 대한 그 성장성 이런 고려한 그 투자 전략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들과 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매출, 또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악재라고 한다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져 있다는 이런 부분. 하지만 이 성장성을 본다면은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의견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봤을 때는 35,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비중이 30%이신데 지금 시장 변동성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변동성이 심한 데에 불구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또 막연하게 또 지수가 계속 내려오는데 그 버티지는 마시고 한 26,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뭐 20%라든 30%라든 좀 줄였다가 오히려 나머지 이제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한번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게임 하이인데요. 11,500원에 10%입니다. 자, 게임 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 회사인 그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좀 나왔다가 그 이상의 상승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결국 상승 자체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감이 돼서 주가가 더 약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게임 업종이라든지 인터넷 업종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이 종목까지도 같이 빠져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가의 상승을 계속 노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정리를 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이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것은 후발 매수 유입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주가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담 못 해드린 종목 가운데 저희가 또 내일 해드릴 종목, KP케미칼, 보성파워텍, 현대건설, 삼성화재, 카프로, 호텔신라까지 6종목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잘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최병건, 양순모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 뭐 증시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지켜내고 1900선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1800선 내주고 1700선대로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어쨌거나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아래쪽으로의 가능성을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주식 투자 나서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